다니며 자연스럽게 음식과 맛집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됐다는 백종원은 끝내주죠. 대학교 1학년이던 당시 아르바이트를 했던 호프집이 장사가 잘 되지 않자 직접 치킨을 튀기고 배달하며 손님을 끌어모았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가게 주인은 백종원에게 아예 가게를 인수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제안을 했고, 은근히 긴장되네. 백종원은 주인에게 매달 조금씩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가는 조건으로 가게를 인수받아 초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후 호프집으로 시작한 음식 사업은 2년 사이에 카페, 음식점으로 확장되었고, 그렇게 20대 초반의 나이에 15억 원대 자산가로 거듭났던 백종원. 그런데 다녀올게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를 하게 된 백종원은 군 복무 기간 사업을 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가게들을 모두 헐값에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욕심이 많은 거야, 그치? 가게를 판 돈을 주식에 투자해 모두 다 잃었다는 것. 하지만 전역 후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백종원은 28살이던 지난 1993년 목조 주택이 큰 인기를 얻자 재기를 꿈꾸며 목조 주택과 관련된 자재 수입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와 동시에 요식업 창업 경험을 살려 쌈밥집도 함께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업 시작 3년 만에 목조 사업으로만 연 매출액 50억 원을 달성하는 대박 사업가로 거듭난 백종원. 이게 끝인 것 같죠? 그러나 또다시 불행도 찾아왔으니 지난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며 자재 단가가 폭등해 결국 17억 원의 빚더미에 오른 백종원은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건축 사업에 신경 쓰느라 관심을 소홀히 했던 쌈밥집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억대 빚에 시달리던 백종원의 인생이 확 뒤바뀌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아이, 이게 핵심 비법이에요.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이은 사업 실패를 겪다 보면 포기할 법도 하지만 특유의 뚝심으로 남은 쌈밥집 운영에 다시 매달리기 시작한 백종원은 한겨울에 직접 식당 홍보 전단지를 돌리는가 하면 버스비도 아까워서 1시간 반 거리를 집에서 식당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노력은 그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고기 써는 기계를 사야 했는데 실수로 햄 기계를 구입했다는 백종원은 다른 고기보다 얇게 썰린 고기를 판매하게 됐고, 펴서 먹으면 되죠. 마치 대패로 썬 삼겹살 같죠? 본의 아니게 대패 삼겹살을 개발하며 초대박을 터뜨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메뉴 개발의 중요성을 느낀 백종원은 본격적으로 요리 연구가로 나서 중식, 일식 등 20개의 외식 브랜드를 탄생시킨 끝에 현재 전국에 1,400여 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요식업계의 황태자로 거듭난 것인데요. 선생님 맞습니까? 맞아. 그 결과 억소리 나는 빚을 모두 다 갚은 것은 물론 지난해에는 무려 1,239억 원의 연매출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역사를 새로이 쓰고 있는 백종원. 멋있다. 원래 멋있어. 역시 실패를 해본 사람이 성공도 안다고. 백종원 씨의 성공 뒤에 이런 사연이 숨어 있을 줄 몰랐네요. 아니 맞아요 정확해요. 무려 2번이나 사업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온 끝에 빚을 모두 청산하게 된 백종원이 명단 공개 2위에 올랐습니다.